Да, только сейчас упала.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드론이 일주일 내에 한때 손대지 않았던 이 도시의 중심부에 두 번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은 프리모르스크는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디젤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스트루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격을 받은 곳은 하루 70만 배럴의 나프타와 항공유를 수출하는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3월 24일에서 25일 밤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한 최대 규모의 드론 파도를 발사했습니다. 그날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위로 치솟는 불길은 전쟁이 더 이상 멀고 이름 없는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불길은 이제 푸틴의 바로 뒤뜰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GUR과 SBU가 세심하게 계획한 작전으로 시작되었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실행되었다. 목표는 평범한 산업시설이 아니었다. 이 시설은 단순히 러시아의 가장 큰 생산센터 중 하나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의 북서쪽 측면에 연료를 공급하고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자금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주요 연료 동맹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1000km 깊숙이 위치한 이 잘 보호된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400대의 카미카제 드론을 사용하는 대규모 군집 전술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진정한 주역은 첨단 군용 제트기가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공학 혁신 에어로프락트 A-22 폭스베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경량 스포츠 항공기를 자율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고 250kg의 탄두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발한 움직임은 항공기의 플랫포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항공기의 실속 속도를 시속 52km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S-400의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푸틴의 수십억 달러짜리 S-400 레이더는 고속 미사일만을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52km로 활공하는 이 항공기를 단순한 셋대로 착각했고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스트루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즉시 지리적 좌표로 확인되었으며 하늘에 나타난 모인 항공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이어지는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을 포착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평소처럼 이를 사소한 산업 화재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민간인 영상은 전 세계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불길이 시설의 중심부를 집어삼키고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초래한 혼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 뿌리에서 벗어나 유럽 강국이 되고자 하는 러시아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와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 이후 이 역할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럽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건설된 그 거대한 항구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러시아 석유의 주요 회색 수출 허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외환은 푸틴의 전쟁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통해 이 자금원을 차단했습니다. 도시의 폭격은 또한 대규모 군사 마비를 초래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주요 본부인 크론슈타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발트해 작전의 신경 중심이며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칼리닝그라드에 물자를 공급하는 물류의 중추입니다.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으면 러시아 북부 전체 측면에 붕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전의 또 다른 단계에서 이것의 가장 명확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FSB 국경 수비대 기지 바로 옆에 위치한 비보르크 조선소를 공격했습니다. 목표는 현재 건설 중인 8,500톤급 프로젝트 23550 푸르가급 군사 순찰 쇄빙선으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북극해 군사와 교리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이 거대한 강철 선체는 아직 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리브레이에서 직접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철로 줄어들고 좌현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군사 투자가 하룻밤 사이에 잔해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틴의 도시이지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의 고향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나라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전면에 내세우는 분기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공격의 목표와 중요성이 명확해지는데 작전의 중심에 있는 우스트루가는 평범한 정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바텍이 소유한 이 거대한 단지는 기술적 능력, 처리량, 수출 역할 측면에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루 약 7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우스트루가는 러시아의 서쪽으로의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연료 체인과 전쟁 경제 자금 조달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 중 하나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날 밤부터 발트해 무역은 멈췄습니다. 보통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항구에서는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 40에서 60척의 화물을 싣습니다. 그러나 프리모르스크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우스트루가에서의 적재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핀란드만에는 20에서 40척의 대형 유조선이 화물을 적재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덴마크 해협을 거쳐 아시아로 이어지는 무역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일부 선박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무르만스크로 필사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러시아의 일일 비용은 순수하게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더 있습니다. 이 물류 마비는 하룻밤 사이에 악명 높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몇 달 동안 법적 제재로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서방 해군이 오래된 유조선을 하나씩 추적하려고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추적할 수 없는 함대의 주요 출처였습니다. 펌프가 멈추자 공급선이 차단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공해에서 대기하던 이 선박들은 그림자 함대가 의존하던 신속한 물류와 비용 이점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발트해 밸브 폐쇄로 인한 충격파가 8,000km 떨어진 아시아 시장에 대규모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가장 거대한 글로벌 전략은 극적으로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3월 초 공격 직전에 글로벌 석유 시장은 흔들렸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03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바람이 크렘린을 휘감고 있었다. 푸틴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는 안전한 발트해 항구에서 아시아의 긴급한 석유 수요를 엄청난 가격으로 충족시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그 문을 닫았을 때 아시아는 충격에 빠졌다. 푸틴의 석유에 의존하던 중국의 달행과 저우산 정유소로의 선적이 3일에서 7일 지연되면서 중국은 하루 30만에서 50만 배럴의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일일 손실은 20만에서 40만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은 공황 상태에서 시장에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호르무즈 위기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로 인해 그 이익은 그의 항구에서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러시아는 최대 파트너들을 버리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로 전락했다. 그래서 크렘린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지정학적 경제 현실은 확고한 아니오를 제시합니다. 러시아는 석유를 태평양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나 흑해의 노보로시스크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철도와 국내 파이프라인은 이미 100% 용량으로 가동 중이며 최대 부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류적으로 하루에 170만 배럴의 대량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항구로 하룻밤 사이에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대안으로 여겨지는 노보로시스크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시베이비 무인 해상 차량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에너지 수출 네트워크는 완전히 유연성을 잃고 한 번의 타격으로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 시설들은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도시 지역과 전체 레닌그라드 주에 휘발유, 디젤, 항공유를 공급합니다. 민간 차량, 대중교통 시스템, 공항, 응급 서비스의 인프라는 이 시설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들이 생산을 재개할 수 없다면 러시아의 고품질 디젤 및 항공유 생산 능력은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연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격 물결은 이 위기를 완전한 사회적, 물류적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상황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주유소를 보면 됩니다. 이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떨어졌거나 가격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응급 서비스도 이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 순찰차가 연료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보고는 배중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화재 시 소방서가 제때 도착할지, 심장마비 시 구급차가 제때 도착할지는 이제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렘린이 직면한 것은 일시적인 공급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이고 기술적인 불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 있는 그 거대한 정유소들은 일반적인 저장시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구 기술과 유럽산 정밀 부품을 사용하여 수십 년에 걸쳐 건설된 공학 복합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강력한 제재 해서는 러시아가 서방에서 제작된 펌프, 센서, 정제 장치를 단기간에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몇 달간의 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늘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언제든지 두 번째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시속 52km로 비행하는 드론을 탐지할 수 없는 S-400. 푸틴의 손은 기술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력함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지정학에서 사회계약의 폐기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같은 경찰 국가에서 내일 아침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분석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대가를 텔레비전에서의 추상적인 영웅담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개인 안전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이 얼음처럼 차가운 진실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근본을 침식하는 조용하고 깊이 뿌리박힌 부패입니다. 결국 3월 24일에서 25일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늘을 밝힌 불길은 단순한 당의 행위가 아니라 러시아의 세계적인 지경제적 야망의 붕괴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나아가는 창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창문에서는 오직 불길과 검은 연기만이 피어오릅니다. S-400 방패가 실패했습니다. 그림자 함대는 바다에 갇혀 있으며 호르무즈 위기로 기대했던 수십억 달러의 수익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항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로 푸틴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던 발투해 관문을 영구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의 공황은 단순히 텅 빈 선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심리적 붕괴를 반영합니다. 푸틴이 20년 동안 구축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향이라는 신화가 불타는 정유소의 이미지와 함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은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먼 작전으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선전의 힘으로 이 정상성의 환상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발음이 그들의 도시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직접 보고 있으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연료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이제 부인할 수 없이 집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위기는 너무 깊어서 이제 러시아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벨라루스의 비텝스크 지역에서도 휘발유 부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물류적으로 완전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가 이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웃 벨라루스에조차 휘발유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는 석유 대국이 자국민과 동맹국에게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민간인들에게 악몽 같은 상황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도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고무바퀴로 운영되는 거대한 물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 장갑차, 포병 시스템, 그리고 수천 대의 보급 트럭은 탄약, 병사, 보급품을 전선으로 운송하기 위해 매일 수만 톤의 디젤 연료가 필요합니다. 국내 디젤 부족은 필연적으로 전선의 이 물류 체인을 방해할 것입니다. 군대와 민간 부문은 이제 동일한 희소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크렘린은 물론 군대에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 시장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중의 분노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정유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등급의 연료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공유 생산이 중단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선의 지휘관들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작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차 기동이 줄어들고 포병 수송이 줄어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군의 출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 방어선을 더 편하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연료가 없는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휘발유 한 통을 두고 싸우고 주위에 고통받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병사의 전투 의지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참에서 더 크게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 1000km 공격은 러시아의 가장 근본적인 군사 교리 중 하나인 전략적 기피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리는 러시아의 광대한 지리, 즉 나라의 크기가 자연적인 방어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요한 중심지를 공격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공중 방어 시스템의 층을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하룻밤 만에 이 교리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도시의 방공망이 S-400과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보호된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뚫렸다는 사실은 러시아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랄 산맥 너머의 공장에서 시베리아의 유점까지 푸틴의 전체 경제 인프라가 이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지리적 위치가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 전체가 전선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의 천재성은 일석이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재정적으로 마비시키고 국내에서 공황을 일으키려는 두 갈래의 도미노 효과를 촉발합니다. 정유소가 파격을 받습니다. 생산이 중단됩니다. 발트해 항구에서 고수익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합니다. 크렘린의 금고로 들어오는 외화 수익이 줄어듭니다. 전쟁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기계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유소가 타격을 받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 지역으로의 연료 공급이 중단됩니다. 주유소에서 줄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퍼집니다. 정권에 대한 내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푸틴의 국민과의 안정개혁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경제전선에 적용된 심리전으로 러시아의 안전한 본국 교리를 완전히 파산시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